이 아래 내용에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 세부적인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음 주에 종강이 아니라 다다음 주가 종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두 강 더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표 한 장에 십성생극이 모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십성생극에 대한 대략적인 이제 포지션이 지금 돼 있고, 제가 그 대략적인 포지션을 쭉 수박 걸탈기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세상에 윗줄 설명하는데 1시간이 다 지나갔네. 이 아랫줄 설명하면 또 1시간이 지나갈지도 모르겠어. 자, 핵심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생을 했고요. 이번에는 극을 하겠습니다. 대체로 사주에서의 포지션과 대표성은요, 천간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 식상, 생재, 재생관, 재생관살, 재극인, 기본적으로 천간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지에서는 생극재화라고 하는 이 요상한 흐름이 또 위에 덧붙여지기 때문에 지지에서는 모습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일단 천간을 깔끔하게 합생극 세 가지만 있는 천간을 놓고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천간은요, 천간도 기본적으로 생극 두 개로 보면 되는데, 한 칸 떨어져 있으면 생관계, 두 칸 떨어져 있으면 극관계, 요걸로 다 설명이 됩니다. 요걸로 다 설명이 되니까. 근데 요 극관계가 합으로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의 합은 합극입니다. 합극. 합하여 극하다. 합하여 통제하다. 저 강아지는 내가 돌봐줘야 돼. 이 여자는 내가 있어야 돼. 나를 돌봐줄 회사와 직장이 필요해. 이런 것들이 모두 합급 관계죠. 나랑 찰싹 붙어서 나를 좀 책임져 줘. 나를 좀 통제해 줘. 나를 좀 다스려 줘. 그래서 천간은 합극. 극이 합으로 일어났다라고 해서 합극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극이 합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냥 극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무정한 극이라 그러고, 합해서 이루어지는 극을 유정한 극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십성 용어들은요, 주로 천간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지지에서는 형충해합이라고 하는 신묘한 작용을 좀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꼭 이렇게 빵을 만들었는데,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심플한 빵을 만들었어. 이게 천간빵이야. 지지빵은 거기다가 막 토핑을 잔뜩 얹었어. 토핑을 잔뜩 얹어 놓으니까 이게 빵의 정체가 토핑에 따라 달라져. 그 지지는 형충해합이라고 하는 토핑을 갖다가 위에 얹어요. 그래서 좀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같은 거예요. 네, 어차피 다 크림빵은 크림빵인데, 뭐 빨간 크림빵, 파란 크림빵, 두 가지 맛 크림빵, 세 가지 맛 크림빵, 뭐 이런 식으로 놓여져 있는 거다. 심플하게 얘기를 할 때는 천간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극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칸 떨어진 거 극이라고 합니다. 한 칸 떨어지면 생관계, 두 칸 떨어지면 극관계. 세 칸 떨어진 거는 뭐예요? 세 칸 떨어진 건 저쪽 편에서 보면 그거는 한 칸이나 두 칸 떨어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 칸 또는 두 칸으로 모두 게 다 해결이 돼요. 오행관계에서 오각형 그리죠, 이렇게. 이렇게 오각형 그리잖아. 오각형이 좀 삐뚤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오각형 그릴 때 이렇게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두 칸, 이렇게 두 칸, 이렇게 두 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극 관계에서는 극을 좀 이해를 해봅시다. 극, 컨트롤하다, 조정하다, 제어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 갔는데 내 직장 상사가 있어. 직장 상사가 너무 폭군이야. 힘들어 죽겠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저 팀장 좀 어떻게 좀 해줘. 저 팀장 좀 어떻게 좀 말려줘.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은 저 팀장을 극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뭐 한 크게 두 가지, 그 팀장을 이해하는 그 윗사람이든가, 아니면은 아주 싸가지 없는 부하가 가서 머리를 확 그냥 박아버리든가, 뭐 하는 경우, 뭐 그런 걸 임자 만났다. 유정한 관계면은 같이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를 잘 하고, 무정한 관계면 가서 대놓고 거기서 삿대질하면서 너 그딴 식으로 인생 살지 마,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면서 뭐 관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게 일종의 극관계다. 컨트롤하다, 제어하다. 이게 유정하게 할 수도 있고 무정하게 할 수도 있다. 음양조화를 맞추는 거면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너 이거 하는 거 좀 줄였으면 좋겠어. 너 이거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유정하게. 그러니까 강아지나 개를 키우는 사람들 중에서도 유정하게 강아지나 개를 훈련시키거나 조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 안 듣는다고 그냥 막 개를 막 접해고 그냥 밥 안 주고 굶기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과도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세상은 다 극유정과 극무정의 중간 어디 정도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죠. 자, 극은 제어의 관계입니다. 제어의 관계. 자, 식상이라는 에너지가 관성을 제어를 하게 됩니다. 관성을 더 빛나게 해주는 것은 적절한 식상의 조정을 받은 관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식상 대 관성 이런 구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전체 구조를 놓고 봅니다. 구조가 사주의 자, 사회궁이 주로 식이고 내가 주로 관을 가지고 있으면 내 쪽에 주로 관이 있으면 나의 개인적 명예성이 사회적 식을 통해서 통제, 억제, 조절받고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죠. 뭐 이런 경우는 내가 이제 좀 뭐 관리자의 아랫사람들 식상을 아랫사람으로 볼 수 있으니까 아래 직원들을 다스리는 감투를 차고 있다. 유정한 관계라면은 아랫사람들과 내가 유정한 술 한잔 먹으면서 또 그들의 얘기를 잘 경청하면서 뭐 해결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자꾸 내 관을 들이받을 수 있다. 들이받을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 사주가 대표적으로 여기고 이게 식관이죠.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 사주가. 그랬더니 젊었을 적에는 식신 들고 관성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으쌰으쌰를 했는데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 나를 향해서 대통령이 왜 그러십니까? 하고 으쌰으쌰. 그래서 제가 젊을 때 윗사람 들이받으면 당신이 나중에 윗사람이 됐을 때 젊은 것들이 나를 들이받는다. 왜? 사주는 그게 반복되니까. 이때 포지션은 주로 내가 젊을 때 경험하게 되는 행동이야. 그러면 나는 식으로 내 윗사람들을 들이받는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정의의 사도 관을 고치겠다. 내가 이제 그래서 관을 딱 차지하고 나니까 또 다른 아래 것 사회의 식신들이 내 관을 또 이래라 저래라 하더라.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보통은 그래서 이게 젊었을 때 학생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고 나면은 100만 티들이 그냥 달려들잖아요. 100만 티들이. 시끄럽죠. 대체로 젊었을 때 그냥 얌전하게 살았던 사람이 또 정치인이 되면 대체로 그 사람은 얌전한 스타일이 맞아요. 자기가 젊었을 때 뭘 안 했으니까. 이게 이제 이 운동하는 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참고로 저는 10년만 일찍 태어났으면 아마 지금까지 안 살아 있을 것 같아. 안기부 끌려가서 바로 갔을 것 같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그래서 그 격동의 시대에 안 태어난 걸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내 윗대에 있는 분들이 이 사회를 많이 민주화시켜 주신 거에 감사합니다. 내가 민주화 안 된 사회에 태어났으면 내가 네 명이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근데 주로 저는 무식상의 재생관을 쓰는 사람이라 요즘 관에 잘 대응 안 해요. 자, 요 식상대 관성은요 용어가 되게 많아요. 왜? 식상대 관성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골치 아픈 일들의 상당수의 거의 한 절반은 이 동네에서 일어나요. 거의 절반은. 거의. 다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용어들이 이런 게 있어요. 식신정관합, 식신경관, 식신제살, 상관경관, 상관대살, 상관합살. 벌써 용어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6개나 나오죠? 보통은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오는 게 보통은 정상인데 왜냐면은 뭐 식신이냐 상관이냐 정관이냐 평관이냐 보통 경우의 수는 4가지 정도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이게 또 음간, 양간에 따라서 합하는 에너지들이 나오니까 합할 때 용어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뒷페이지에서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표로 그려드리고 있는데 워낙에 명리학에서 식상 대 관성을 보고 있는 사주는 되게 중요한 에너지들입니다. 식신정관합, 식신경관 같은 경우는요. 식신이 정관을 본 케이스입니다. 자, 구조상 뭐 사회궁의 정관, 개인궁의 식신일 수도 있고 반대로 사회궁의 식신, 개인궁의 정관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회궁의 정관, 개인궁의 식신이면은 사회적 관성, 사회에서는 정관적 행동을 하며 개인적인 곳에서는 뭐 낚시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개인 활동을 뭐 일명 그런 거 있죠. 뭐 놀 땐 놀고 일할 땐 일하고
직장에 가서는 탁 직장 상사의 모습을 딱 근엄하게 보이다가 개인적 공간에서 낚시하러 갈 때는 막 친구 형처럼 같은 다정한 식상적 모습을 막 보이더라. 뭐 회사에서는 되게 근엄한 부장님의 모습을 딱 하고 있는데 직장 시간 딱 끝나고 함께 노래방을 갔더니 갑자기 뭐 넥타이를 여기다 매고 풀어 헤치고 테이블에 올라가서 춤을 추더라. 이런 경우가 사회궁에서는 정관, 평관, 개인궁에서는 식신, 개인적 공간에서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란다. 식신상관은 나 하고 싶은 대로. 식신상관은 감성계, 정관, 평관은 이성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마구 섞여 있으면 직장에서 정관 쓰다가 갑자기 식상 쓰고 또 사회궁에서 정관 쓰다가 식상 좀 이런 분들 있죠. 사회에서는 뭔가 정관적인 모습이나 평관적인 모습을 안 보이고 집에 와서 대통령 하시려는 분이 집에서 대통령 자기 가족에게 자기 형제한테 대통령 하시려는 분.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도. 그런 경우는 이제 일시지에 관성이 강하고 사회궁에 식상이 강할 경우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 현대 사회에는요 식신 쓰는 직업 되게 다양해졌어요. 뭐 기자, 뭐 방송, 뭐 연예계, 또 자기의 개인적 능력을 발휘하는 직장, 뭐 국립극장, 뭐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 뭐 성형외과 의사 이런 분들도 보통 식상 관성 잘 쓰시는 분들입니다. 간지 하나로 세트로 되어 있는 사주들이 있어요. 월주가 천간에는 정관 올렸는데 지지는 상관. 뭐 이렇게 그럼 간지 하나에 식상과 관성을 한 세트로 가지고 있는 경우들. 그럼 이제 이런 경우들은 이건 식신 정관, 이건 뭡니까? 상관경관 아닙니까? 아니 재주 부리는 조직 같은 거죠. 식상의 능력을 쓰는 직장 조직, 엔터테인먼트사, 뭐 의사인데 성형외과 의사, 뭐 공무원인데 국립극장에 발레 연주 뭐 하는 사람, 뭐 이런 모습들도 요 많이 보입니다. 기술을 쓰는 직장 같은 데 있잖아요. 뭐 미용 관련된 일을 한다든가, 뭐 피부 관리를 하는 직장, 뭐 이런 것도 만약 관성이 없었으면 프리랜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직에 들어가서 식상 능력을 쓰는 사람 이런 식도 되는 거니까요. 영업사원들도 대체로 그런 형태들이 많죠. 소속을 가지고 있지만 주로 자신의 개인기에 따라서 영업 실적들이 많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게 식상은 용어가 6가지나 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 뒷시간에 요 식상대 관성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상이라는 감성과 관성이라는 어떤 사회 조직 의무 책임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들이고요. 보통 식상 관성이 힘있게 잘 살아있는 경우에는 조직에서 내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정도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식상 능력이 강한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 아는 회사가 오드리 헵번 카페라는 걸 운영을 하셨는데 그 외국에서 오드리 헵번 타이틀을 이름을 빌려와서 한국에다가 오드리 헵번 카페를 차렸어요. 근데 그 회사 본사에 오타쿠 직원이 하나 있는데 무슨 오타쿠냐면 오드리 헵번 오타쿠가 있어. 완전히 미친 사람이 오드리 헵번에. 그래서 수많은 수집품, 소장품, 오드리 헵번이 무슨 말을 했고 어디서 무슨 옷을 입었으며 어떤 상품을 썼으면 빠삭하게 알고 있는 오드리 헵번 오타쿠가 그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오드리 헵번 카페를 만들 적에 오드리 헵번과 관련된 컨셉의 디자인, 인테리어, 서비스, 기념품, 소장품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 그 사람, 그 오타쿠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죠. 나는 오드리 헵번이면 다 좋아. 세상에 이거를 반겨주는 직장이 있다니 하면서 그 직장에서 충성하는 형태. 이런 경우가 식신상관과 관성이 적절하게 배합되어 있으면 이런 능력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식상과 관성이 사이가 안 좋은 경우들, 대체로 이제 무정하게 뭐 서로 대립 충돌, 팀을 나눠가지고 중간을 소통시켜주는 에너지 없이 부딪히는 경우, 그럴 때는 내가 불이한 거 하였다. 그러다가 또 내가 감투를 차면은 내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받는다. 삶이 투쟁의 연속일 수 있겠죠. 참고로 이 사주에서 이 식상대 관성이 일면 정의의 별입니다. 정의의 별. 누군가의 눈에는 물의 배인데 이게 정의의 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재성과 인성을 판단의 별이라고 하고요. 재성과 인성, 재극인 조합을 판단의 별, 식상과 관성의 별을 정의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짜릿한 정의의 별이 식신재살 또는 상관경관. 이게 서로 극단적으로 부딪히죠. 식신재살 또는 상관경관. 식신재살은
부당한 평관을 나의 식신으로 바꾸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고, 상관 경관은 일종의 약간 하극상의 별이라고도 얘기를 해서 고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상관 경관. 그래서 상관 경관 위화 백단, 100가지 화가 인생에서 몰려올 것이다. 근데 이제 명리학의 고서와 명리학의 고전 사상들은요, 다 어떤 십성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다 정관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관을 생하는 재성은 저기 정제든 편제든 다 좋아. 뭐 이런 거고, 이 정관을 보호하는 정의는 또 좋아. 그런 거. 정관을 심하게 설하는 편의는 나빠.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관 건드는 식신상관은 다 나쁜 놈. 식신은 그래도 온전한데 상관은 좀 강성하니까. 그래서 정관을 최고의 길신으로 정관을 극하는 이 상관을 최고로 나쁜 그 에너지로 이게 가지고 있는데 요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요즘의 시대가. 이 상관경관은 일명 정의의 별입니다. 정의를 위해서라면 절차 과정 다 무시돼도 좋다. 그래서 이게 상관경관이 잘 돼 있으면 자꾸 윗사람들하고 들이를 받아. 윗사람하고 자꾸 들이받아서 아랫사람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윗사람을 위하는. 그래서 주로 상관경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랫사람하고 충돌나는 게 아니라 아랫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윗사람과 들이받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의 사도, 홍길동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잘못된 방향으로 쓰여지거나 하면 곤란하죠. 이왕이면은 인성이라고 하는 자격을 획득하여 합당한 식신상관을 쓰게 되면은 더 세련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주에서 뭐 온갖 구설 시비 관제 구설 하면 요 동네 관제 구설 요 동네는 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번엔 재성 대 인성 일명 재극인이라고 총칭되는 재성 대 인성. 재극인은 좋아요 나빠요라고 물어보면 좋아요 나빠요의 구분이 아님 재극인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 것임. 이거 자체가 좋아요 나빠요 같은 거예요. 마치 옛날 100년 전에 사람이 와가지고 현대 사회를 딱 돌아다보면서 미니스커트는 좋아요 나빠요 라고 물어보면 뭐 하자는 거야.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좋아요 나빠요의 구분이 되는가. 저 자동차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편리하고 필요한 거지. 그렇죠? 자동차는 편리하고 필요한 거지 좋은 거 나쁜 거가 아니에요. 자동차 타다가 사람들이 맨날 죽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자동차를 못 타게 해? 아무개 해수욕장에 익사사고가 자주 난다고 해서 수영을 다 금지시켜야 돼? 그건 아니잖아. 그건 감수해야 되는 것들 같은 거죠. 재극인은 긍정적으로 쓰면 긍정적인 거고 부정적으로 쓰면 부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주의 형태에 따라서 재극인이 유리한 구조가 있고 재극인이 불리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딱 재극인이라고 하는 현상 하나만 보고 좋다 나쁘다를 판정 지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재극인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돼. 인성을 조절하는 에너지가 재성이에요. 사주에서 인성이 과다해. 그런 사주는 재극인이 보통 길하게 작용을 합니다. 사주에 인성이 과다한데 그 인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식상을 막 극하고 있고 일간을 갖다 붕붕 띄워서 마마보이로 만들고 있고 이런 형태가 나와서 자기 재활 능력이 떨어지고 있고 이럴 때는 재성의 현실성이 들어와서 인성을 조절해 줘야 됩니다. 인성 조절 장치.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재성은 인성 조절 장치, 식상은 관성 조절 장치, 관성은 비겁 조절 장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내가 비겁 조절 장치인 관성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죠. 사람들 비견겁제를 이래라 저래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재성을 가지고 인성을 보고 있으면 나는 인성 조절 장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조절해 줄 수 있죠.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줄 수 있죠.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게 재극인이 요즘 말로는 마인드 컨트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재극인이 공익적으로 쓰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의식혁명. 생각을 바꾸다. 상상을 현실로. 이런 표현들이 다 재극인이에요. 상상, 인성을. 주로 편인이겠죠, 상상이면. 상상을 현실로 가지고 와. 그러면 재극인 잘 돼 있는 사람은 머릿속의 공상을 정말 실제로 만들어내는 발명가, 과학자 이런 사람도 될 수 있겠죠. 재극인, 도탄에 빠진 사람들의 옛날적 사고를 요즘 현대시대에 맞게끔 계몽하다. 이런 것들도 재극인이죠. 중세시대 유럽에서 가장 필요한 정신이 뭐였을까? 중세시대. 편인에 푹 빠진 사회죠. 종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지배받고 있는
종교와 편견, 편중된 인성, 뭐 남성 우월주의라든가 어떤 귀족주의라든가 왕권 중심이라든가 한쪽으로 편중돼 있었던 사람들의 문화와 생각과 사고를 바꿔주기 위해서 르네상스 혁명이 일어나고 계몽주의가 시작됩니다. 계몽주의가 뭐예요? 재성의 현실성으로 미신을 몰아내자.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자. 이런 것도 제극인이죠. 자, 근데 제극인을 그럼 잘 쓰면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하는 사람, 생각을 바꿔주는 사람이네. 그러면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을 설득하려면 제극인. 뛰어든 사람 같이 뛰어들어서 구해주면 식신제살. 그렇죠? 뭐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자살하려는 사람을 설득하여 삶의 의욕을 갖게 하다. 이것도 제극인. 멀쩡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한테 비싼 자석료를 몇 천만 원어치 팔았다. 이것도 제극인. 그렇죠? 막 저기 무슨 뭐 사업 설명회를 막 모아가지고 블루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등급 뭐 이 사람은 한 달에 3억을 벌어, 이 사람은 10억을 벌어. 이것도 제극인. 그렇죠? 홈쇼핑에 나온 아나운서가 이 카메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것만 있으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찍을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의 생각을 이거 사라, 이거 사라, 이거 사라 조종하고 있어. 이것도 제극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미신에 홀딱 빠져가지고 전 재산을 갖다 바치려고 하는 사람을 설득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제극인 가진 사람이. 식신제살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을 막으려고 그러면 보통 묶어놓죠, 집에다가. 머리 확 밀어버리고 너 못 나가게, 식신제살. 제극인은 가서 설득을 하죠. 너 너무 종교에 빠져가지고 모든 재산 바치고 가서 거기서 합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너 그러면 안 돼. 자식을 생각해. 현실을 생각해. 뭐 이런 거. 고시촌에 들어가서 8년째 고시 공부 중인데 전혀 합격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그곳에서 무기력하게 고시촌에서 고시 공부만 하고 있는 사람한테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사람. 이것도 제극인. 특히 요즘 현대 시대에는 재테크의 별이죠. 자, 인성, 문서를 재성, 돈으로 바꿔. 그래서 이 제극인이 가장 짜릿한 효과를 거두는 경우가 흉신이라고 하는 편인을 길신이라고 하는 재성이 제화해 줄 때 더 짜릿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보고 편인재화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편인재화. 편제가 편인 볼 때 이 제극인을 편인재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어가 몇 개 더 있는데요. 이 재성과 인성이 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인합이라 그래서 양간에서는 재성과 인성이 천간에서 딱 합을 하는 경우 있고 지지에서는 형충회합에 의해서 재성과 인성이 합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합을 한다는 것은 연결성을 강하게 갖다라는 뜻이죠. 붙어 있으면서 합하고 있으면 더욱더 강한 거고 떨어져 있으면서 합하고 있으면은 마치 뭐 서울과 군산이 교류를 맺었어요. 직통 교류를 맺었어요. 뭐 이런 거와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서로 그 연결성을 갖는다. 재성과 인성은 인성의 소스, 재성의 결말, 현실, 생각을 바로 현실로. 그래서 제극인이 합으로 붙어 있으면은 즉시 검증되는 인성 같은 거예요. 재성에 의해 즉시 컨트롤 받는 그런 현실성 있는 생각. 즉시 머리가 컴퓨터. 주식시장 전광판. 주식시장의 전광판은 인포메이션 데스크죠. 일종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죠. 근데 그게 실시간이라고 붙었죠. 그게 재성에 의해 즉시 확인되고 있는 1초 간격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정보. 이것도 제극인. 어떤 사람은 인성이 많은데 재성이 없어. 그 사람은 500년 전 책을 읽고 있고 1000년 전 책을 읽고 있고 2000년 전의 책을 읽고 있고 하지만 그 사람이 읽고 있는 책은 50년 지나도 바뀌지가 않아. 제극인 안 된 인성. 어떤 사람은 제극인이 되고 있는 인성. 그 사람이 습득하는 인성과 학문은 계속해서 갱신되고 있어. 5년 전 정보 다르고 10년 전 정보 달라. 주로 뭐 컴퓨터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컴퓨터는 버전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5, 6년만 공부 안 해버리면 다 9버전 정보를 가지고 있죠. 소용없죠. 우리가 코로나 발생 정보, 일주일 전 정보 필요 없죠. 당장 오늘 정보가 필요하죠. 제극인된 정보를 갖고 오세요 라고 하는 거다. 제극인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인성 조절 장치다.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작가, PD들 중에 제극인 가진 사람 되게 많습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니까. 감동. 여러분 감동이 뭐죠? 마음이 출렁거린 거죠. 마음이. 그게 제극인이잖아 그러면 제극인. 좋아 그러면은 재성 있다만 하고 인성 요만하면 재성이 있다만 하고 인성 요만하면
이 요만한 대야에다가 물을 넣고 막 물을 흔든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마구마구 흔든 거죠. 잘못 쓰이면 19금, 29금, 39금 야동. 진짜 코피가 나고 막 쇼킹. 이거 재성에 자극이 많이 들어간 거죠. 인성을 너무 많이 움직인 거죠. 그러면 잔잔한 감동. 잔잔한 감동은 뭘까? 재성 요만큼에 인성 이만큼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잔잔한 감동. 짜릿한 감동. 그 블록버스터 막 시작하자마자 영화가 계속 막 때려 부시고 막 죽이고 살리고 막 그냥 여자가 훌떡 벗고 막 그냥 날라다니고 막 폭탄 터지고 이러면 과도한 제극인. 이렇게 보면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마음을 움직인 거 이런 거. 그래서 제극인 잘 쓰는 사람이 영혼이 맑으면 감동을 주는 천사. 마음이 시커머면 잘못하면 괴벨스 되는 거예요. 괴벨스. 그 독일의 선전부장 괴벨스. 독일 국민들을 갖다가 모두 전쟁, 집단 전쟁의 광기로 다 힘을 얻어 사람들을 막 설득시키고 감동을 주고 독일 국민 모두 모여서 세계를 통일하자. 와 그러자. 그러면 최고의 선동가도 될 수 있겠죠. 잘 쓰면 선동가죠. 뭐 이게 정의의 선동가가 될 수도 있는데 나쁜 선동가가 될 수도 있죠. 뭐 간디 같은 사람은 정의의 선동가라고 볼 수 있죠. 뭐 괴벨스 같은 경우는 그거를 나쁜 용도에 쓴 선동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심리 상담을 통해서 상담원 손님들을 갖다가 삶의 의욕을 갖게끔 해주고 방향을 찾아주는 거. 제극인 가지고 있으면 잘하겠죠. 명리가도 그래서 명리가 형태도 식신제살형 명리가와 제극인 형태의 명리가가 있어요. 참고로 제가 대표적인 제극인 형태의 명리가죠. 인성 수용한 다음에 재성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편인의 마음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거 인성에다 의미 부여하는 거 너의 인생은 하찮은 게 아니야. 다 너희들은 이거 하려고 태어난 거지 의미 없는 사주란 건 없어.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사람들의 생각을 조정해 주는 거 이것도 제극인이죠. 잘 쓸 때는. 그럼 제가 막 물건을 팔기 시작하면 큰일 나겠죠 이제. 네, 그래서 제가 부적을 팔면 너희 부적 사야 돼. 뭐 이러면 사람들이 사야 돼 이러면 사게 살 수 있겠죠.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식신 제살형